자, 그래서 오늘은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신경외과 전문의 박경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이가 들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바로 허리 통증인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자, 이 원장님. 현대인의 척추, 과거에 비해서 좀 잦은 고장이 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현대인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 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부족에다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척추는 기계와 같은 거거든요.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계의 고장이 잦은 게 바로 척추 질환, 허리의 통증, 다리의 통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다 내 얘기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 겪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치료의 시기를 좀 놓쳐서 이게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 원장님, 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예. 중증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중한 그러한 척추관 협착증인 겁니다. 협착증이 척추관 협착, 즉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구멍을 척추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척추관 협착에다가 신경가지가 빠져나오는 추간공이 있는데, 이 추간공의 협착까지 같이 동반되어져 있는 경우, 즉 신경이 눌리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환자를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말로만 들어봐도요, 예. 중증 척추관 협착증 하면은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보다 통증이라는 게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지 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이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기본 증상은 척추관에다가 추간공까지 맞춰 있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당기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예. 네. 그런데 이 통증이 네. 걸어 다니거나 오래 서 있을 때는 허리에, 다리에 이런 통증이 점점 엉덩이 타고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런 것이 협착증의 아주 전형적인 기본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으면은 물론 다리라든지 허리의 통증이 더욱더 심해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네. 자세를 변경할 때 허리라든지 엉덩이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어집니다. 일상생활 하는 모습들인데. 예, 그런 과정에서 네. 통증이 옵니다. 허리를 앞으로 제끼거나 아이고. 숙이면 통증이 덜하고, 뒤로 제끼면은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심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척추관 협착증의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런데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신경 다발이 들어가는 척추관에서 눌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 가지가 빠져나오는 추간공까지 눌려 있기 때문에 신경이 압박받는 것 플러스 추간공에서 혈류가 들어가니까 이 혈류 장애까지, 더군다나 자율신경의 장애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결국에서는 시리고 저리고 마비 오고 붓고 다리가 붓고 하는 그러한 증상까지도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겪는 환자들을 특징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고령 환자입니다. 네. 대부분이 한 70대, 요즘에는 80대까지도 환자가 많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데, 고령 환자가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써가지고 다발성으로 여기저기 한 군데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있는 부분,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몸의 합병증, 당뇨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도 참 어렵고 치료 효과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해도 치료 재발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징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척추관에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하고 우리가 비정상을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를 비교해 보면은 정상의 경우에는 척추관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신경이 막힘없이 자유스럽게 통과하는 걸 보여주는데 중증 협착증으로 돼가지고 척추관에서 이렇게 심한 협착, 대부분이 주변에 인대오고 관절에 뼈가 자라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습니다. 이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신경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또한 인대라든지 관절면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 구멍조차도 막혀 있는 경우가 바로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그러한 특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사진이 아니라 이 실물인데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 같이 정상의 경우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넓은데 이제 협착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 두꺼워진 인대하고 관절뼈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꽉 조여 있는 거고 MRI상에서 봐도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대부분이 다발적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네,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통로가 정말 많이 좁아졌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중증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MRI상에서 추간공을 보면은 네. 더욱더 나이에 따른 변화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20, 30대에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들이,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구멍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나이가 30대, 4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서 점점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구멍이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젊었을 때는 아주 탄력 있고 그다음에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가 닳아가지고 이렇게 디스크 간격이 완전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막혀 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추간공 협착이 동반되어지고 중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동반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통증이 생겨서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할 경우에는요,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될까요?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신경이 눌려 있는 것 외에도 혈류라든지 자율신경에 이상이 같이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외선 전신 촬영을 해가지고 신경의 기능을 알아보는, 특히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밀도라든지 허리 근력을 테스트해가지고 얼마나 허리가 약해져 있는가 또 보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좁아져 있는 단면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척추관 협착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사전에 좀 예방을 위해서 저런 좀 검사들을 미리미리 좀 정기적으로 해보는 건 어떤가요? 그것보다는 이건 예방보다도 통증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예방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그렇군요. 강화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통증이 왔을 때는 조기에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인의 척추관 협착증의 협착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팁 정보까지도 주셨네요. 자, 질환을 예방하기만 한다면 참 좋겠지만 이미 진행이 된 경우라면 또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검사 결과 중증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이 됐다고 이제 나왔다면 이거 치료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수술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수술 방법들은 대부분이 융합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크고 그다음에 수술에 대한 예후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그냥 가장 많은 수술 중에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비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모형에서 보면은 네. 추간공 주위에 있는 인대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긁어내가지고 추간공을 확장하기 때문에 감화뿐만 아니라 혈류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중증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보다는 추간공 확장술의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설명해 주셨지만 다양한 치료법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이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치료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름이 좀 생소해요, 원장님. 예, 예. 예. 자, 이건 또 어떤 치료법인가요, 원장님? 예.